안녕하세요. 한 줄일기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을 알아버린 한 사연자분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는 특별한 직업은 없었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며 저를 만나 결혼했고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아침이면 커피향이 가득한 주방에서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TV 앞에 나란히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린 건 제가 회사 발령이 나면서부터였어요. 집에서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옮겨지면서 저는 평일 동안은 직장 근처 원룸에서 방을 얻어 지내고 주말에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다며 아내도 만족해 했고요. 그러다 아내는 심심하다며 전화를 자주 걸었고 저도 틈만 나면 톡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깜짝 선물로 보내곤 했습니다.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일찍부터 피곤하다며 빨리 자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원룸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뭔지 모를 불안함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가면서도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어쩔 수가 없더군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있었고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는 아내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다 들은 아내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친구가 호빠 가보고 싶다고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따라갔다고요. 외로움에 잘못된 만남을 했을 뿐이랍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마지막으로 믿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지옥에서 살았어요. 아내가 웃어도 잠들어도 눈을 마주쳐도 저는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용서해주기로 했으면 믿어보자.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해야만 안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던 중 아내 뒤쪽에 안방 문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연달아 캡처해놓고 전화를 끊은 후 화면을 확대해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확 막혀버렸습니다. 화면에 남자 발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갔어요.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핸들을 꽉 잡은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 눈은 식탁으로 향했고 그 위에는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현관에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이 방 저 방 뒤졌고 안방 화장대 위에 미처 버리지 못한 피임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게 사실이었음을요. 아내는 이번에도 잘못을 바로 인정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의 폰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자기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또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이혼하자고 하면 자긴 죽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였어요. 그 후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이름으로 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아내가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썼는지 따져 물었고 아내는 횡설수설하더군요. 결국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처음 보는 이름으로 며칠에 한 번씩 3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누나라고 했던 그 남자 이름이었고 만날 때마다 그 돈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에 또 다른 이름, 이번에는 출금이 아닌 입금으로 며칠에 한 번씩 50만 원씩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도 이제는 변명해봤자 의미 없다는 걸 알았는지 모든 걸 말하더군요. 외로움 때문에 젊은 남자를 만났고 돈을 요구해 처음에는 조금씩 줬지만 협박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으며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되니 이번엔 반대로 돈을 주는 남자를 골프장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조건 만남으로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고 모든 게 다 돈으로 얽힌 관계였던 거죠. 제가 그동안 월급 받아 통장에 생활비로 보낸 돈은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느라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흔히 말하는 퐁퐁남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에게 ATM 기계였던 거죠. 말 그대로 호구였던 겁니다. 경제권을 다 아내에게 준 게 저의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였어요. 용돈은 쥐꼬리만큼 받아 쓰다 보니 사생활이나 취미생활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빈 통장뿐이네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는 아내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로 매달리는 배우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아니,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그러려고 결혼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는 지금도 이혼 못하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지인들은 왜 그러고 사냐고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답이 뭔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알면서도 이렇게 오답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 사랑보다 정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정을 하려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려고요. 그게 맞는 답이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줄 일기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설명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정성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